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네, 속담. 네, 요 그림 보시니까 알겠죠? 네, 좋은 말을 하면 나한테도 좋은 말이 들어온다. 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 요거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자기가 잘 못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좀 잘 간 척 할 때 쓰는 말이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다음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자, 이번에는 뭔가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벌써 해준다고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고 배웠죠. 다섯 번째입니다. 힘센 사람 둘이가 막 싸움하는 바람에 힘 약한 사람이 피해를 봐요. 이럴 때 쓰는 게 고래 차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보다 좀 중요하지 않은 게 더 커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중요한 거는 배인데 배꼽이 더 튀어나왔죠. 그 다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막 우기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렸을 때 하던 나쁜 버릇 같은 거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고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뭔가 해야 할 일을 미리 하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을 쓰죠. 이번에는 정말로 어느 게 더 긴지는 해보니까 똑같았는데 그냥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길어 보였죠. 그래서 길고 짧은 건 해봐야 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다 배웠죠. 아마 그냥 어휘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재밌게 공부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문법은 역시 2개 할 건데 뭐뭐 동사나 형용사 뒤에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랍니다.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란 말이 심한 말 뜻이에요. 심한 말. 심한 말이 아니다 뜻이니까 그냥 그 말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맞다라는 뜻일 때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 맞다. 자, 앞에 나온 내용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 말 맞아. 이럴 때 드는 게 과언이 아니다예요. 뒤에는 항상 부정어가 나와요. 뭐뭐이 혹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써야 돼요. 과언이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항상 과언이 아니다. 이게 심한 말이 아니다 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언 뒤에는 항상 아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로 하냐면 문장을 비슷하게 한번 볼게요. 이보다 더 좋은 자동차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멋진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딴 사람이 와서 와 좋다니까 정말 이 자동차 좋지? 아마 세상에 있는 차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차는 없다고 해도 심한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이보다 더 좋은 자동차는 없다는 말이 맞아 이 말이에요. 그때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험이 내 장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대학교에 들어가는 시험, 수능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 수능 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능 시험이야말로 내 인생의 내 장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한 말 아니에요. 정말 수능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틀린 말 아니다. 심한 말은 아니다라고 씁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죠? 보통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남편에서 아이로 바뀌어요. 처음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남편들이 서운해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과언이 아니다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면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작곡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작곡가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작곡가야 그 말하고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작곡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작곡가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뭐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역시 여기 두 개를 넣어서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1번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숲이에요. 숲. 알죠? 네, 숲. 그리고 숲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 도시의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시민에게 휴식과 위로를 주는 숲은, 이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숲에 가면 좀 더 생기도 나고 좋아요. 그 숲은 도시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골 같으면 숲이 많이 있어요. 금방 나가면 산도 있고 한데 도시에는 건물들만 많고 차들만 많으니까 숲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숲이야말로 도시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자, 개 알죠? 네. 인간의 친구예요. 보통 사람들이 같이 사는 자녀가 없는 경우, 아니면 자녀가 있다 해도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좀 이렇게 친구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가 인간의 친구. 자, 이걸 일단 문장 만들면 인간과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누구는? 개는 뭡니까? 인간의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함께 해온 개는 인간의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쓰면 이 문장을 맞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자,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어떤 제품이 있겠죠? 이 제품이 우리 회사를 살렸다 했어요.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마다 계속 잘 안 팔렸어요. 너무 안 팔려가지고 회사가 계속 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어느 제품을 하나 다시 개발했는데 그 제품이 잘 팔린 거예요. 잘 팔려서 죽어가던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그러면 문장 만들면 위기에 빠진 회사가 없어질 같이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했으니 뭘까요? 네, 이 제품이 우리 회사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제품이 우리 회사를 살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없었으면 우리 회사가 죽었을 텐데 결국 이 제품이 우리 회사를 살렸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제품이 우리 회사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거 볼게요. 그 사람. 자,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문장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쓸 때 과언이 아니다라고 씁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쓸 때는 나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라고 쓰면 돼요. 쓸 때는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을 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때는 내가 쉬운 말을 쓰면 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문장 표현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운 말을 쓸 수 있지만 근데 우리 그 한국인들은 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면 상대방의 말 들으면 아, 이 말이 많이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이런 말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이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과언이 아니다를 배웠고요. 그럼 두 번째 문법도 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문법은 눈길을 끌다예요. 눈길을 끌다도 좀 들어봤습니까? 눈길을 끌다. 네. 눈길을 끌다.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은 과언이 아니다 하고 눈길을 끌다 같은 문장, 이런 문법들은 뭐 형용사, 명사기 이렇게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요거는 주로 여러분이 읽기 문제를 풀 때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말 쓰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뭐 명사 뒤에는 뭘 쓰고 형용사 뒤에는 뭘 쓰고 그걸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장이 나올 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 이게 어휘를 배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문법으로 나왔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보통 명사 뒤에 뭐뭐이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으면 가 눈길을 끌다.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나오는 명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게 눈길을 끌다예요. 자, 보통 여자들은 대부분 다 여자들은 바지도 입고 치마도 입어요. 근데 남자들은 바지도 입고 치마도 입지는 않죠. 그럼 남자들은 치마 입는 사람 잘 봤어요? 못 봤죠? 대부분 바지를 입는데 어느 남자가 치마를 입고 밖에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눈길을 끈다는 얘기는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눈이 간다는 얘기죠. 좀 특이하거나 좀 아주 눈에 띄었을 때 좀 눈길을 끌다라 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할 때도 눈길을 끄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이하다, 특별하다,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할 때 눈길을 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 새로 생긴 미술관 건물은 미술관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그 건물이 특이한 모양이에요. 보통 우리 건물을 보면은 뭐 건물은 이렇게 네모난 건물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좀 멋을 부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짓는데 정말로 특이해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종 모양 같이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약간 특이한 모양이라서 눈길을 끌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 건물 좀 이상하다. 선생님이 받는 중에는 버섯 모양으로 송이버섯 같이 이렇게 생기는 건물도 봤거든요. 이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집을 지났는데 좀 눈길을 끌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쳐다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눈길을 끌답니다. 인사동은 인사동 서울의 인사동 알죠?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 물건들을 많이 모아놓은 곳인데 인사동은 여러 가지 골동품이 많이 있어요. 골동품은 옛날 물건이에요. 골동품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곳이에요. 인사동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갖다 많이 가지고 팔기도 하는 곳인데 그런 골동품들이 사람들이 자꾸 보게 돼요. 눈길.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닌데 뭔가 좀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죠. 그게 눈길을 끄는 곳이에요.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축제 때 민수는 친구들과 다른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와서 눈길을 끌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뭐 그냥 축제니까 좀 이렇게 좀 잘 입고 온다고 뭐 이렇게 정장 아니면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왔는데 민수는 정말 인디안 옷 같은 거 막 입고 왔어요.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는 같은 옷을 막 입고 오니까 친구들이 다 쳐다봐요, 민수를. 그래서 민수가 눈길을 끄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눈길을 끌다예요. 오늘 눈길을 끌다도 어렵지 않죠? 네.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통 우리 친구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왔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는 영화 배우가 이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그 영화 배우를 쳐다볼 거예요. 그 영화 배우가
오늘 우리 수업에 와서 눈길을 끈 거예요. 그럴 때 눈길을 끌다 씁니다.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문제로 역시 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먼저 관계 있는 말을 연결해보고 이번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한 개는 항상 나와 있으니까 활짝 핀 봄꽃. 꽃이 봄에 활짝 폈어요. 활짝 핀 봄꽃이 누구? 지나가는 시민들께 서울 여의도 공원에 꽃이 활짝 폈어요. 그럼 여의도 공원을 걷던 시민들이 보고 막 좋아하겠죠. 와, 꽃 예쁘다 하고 볼 거예요.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에 활짝 핀 꽃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독특한 포장이에요. 어떤 물건을 포장하는 건데 좀 독특해요. 독특한 거는 평범하지 않은 거, 아주 특별한, 특이한 그런 거예요. 특별한 포장이. 자, 특별한 포장을 막 아주 예쁘게 했거나 아주 특이하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눈길을 끌까요? 보통 포장을 해주는 건 물건이죠.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물건 살 때 포장을 막 예쁘게 해주면 와, 좋아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소비자죠. 그래서 독특한 포장은 소비자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 개발한 신제품.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새로 개발한 신제품의 독특한 포장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흥미있는 제목이에요. 제목. 아까 우리 신문 기사의 제목 아니면 책 제목이에요. 책이 새로 나왔는데 책 제목이 제목이면 누구의 눈길을 끌까요? 책은 누가 봐요? 책을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을 말할게요. 책을 보는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 보통 독자라고 해야죠. 독자들. 그래서 스포츠 신문에, 자, 신문 기사인가 봐요.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흥미있는 제목이, 흥미있는 제목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독자죠.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제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100년 전 서울의 사진 모습들이에요. 100년 전에 서울 사진을 막 전시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이면 지금부터 1920년대예요. 1920년대면 굉장히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고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때예요. 지금처럼 높은 건물도 없어요. 그때 사진 보면 정말 옛날 사진 느낌이 나는데 그 모습들을 보러 온 사람들 뭐예요? 관람객이겠죠. 이게 영화 관람, 그다음에 미술 관람, 사진 관람, 전시된 것을 보는 사람을 관람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사진 전시회에서는 뭘까요? 100년 전 서울의 사진 모습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맞추면 되겠죠. 여기도 역시 문장은 아주 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정확하게 보면 충분히 답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답을 올려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답을 한번 써보시고 답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더 여러분 실력이 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문법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문법 같지 않고 오늘은 좀 읽기에서 그냥 어휘를 안다고 생각하는 같은 문법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문법이었는지. 첫 번째 배웠던 문법은 뭐뭐라고 해도 뭐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그렇다. 심한 말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건 뒤에 항상 뭐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금방 있는 거 눈길을 끌다예요.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다.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이게 눈길을 끈다예요. 선생님도 아주 미인이었으면 아마 눈길을 끌었을 것 같은데 미인이 아니라서 눈길을 안 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들, 보통 눈길을 끌다라는 그런 쓰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문법 2개까지 다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하던 듣기, 듣기를 지난번에 우리 13번부터 16번까지인데 요거 우리 했었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는데 13번, 14번, 15번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15번까지 했고 오늘 16번부터 다시 문장을 이어나갈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해보니까 이게 많이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그리고 35번이 넘었으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중급 수준에서 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중급 수준까지는 한 35번 정도까지 하면 될까 했는데 오늘 35번까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지난번에 15번까지 했는 거 여러분 보면 아실 거예요. 오늘 16번부터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들은 내용과 맞는 거 찾는 겁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거. 여러분 16번 내용을 보시면 돼요. 16번. 오랫동안 나무를 치료해 오셨는데요. 나무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병든 나무의 증상을 살피고 땅의 상태나 주변 나무들도 조사해요. 나무도 다른 식물들처럼 주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병이 생긴 원인에 따라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직접 나무에 약을 처방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들었는데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고 조금 더 어려워져서 아마 한번 듣고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었고 선생님하고 1번, 2번, 3번, 4번을 보기를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번은 지금 문제는 내용과 같은 거 찾는 겁니다. 병든 나무에는 직접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가 1번이에요. 2번, 남자는 나무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나무를 치료한 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나왔고 3번은 남자는 나무 치료를 위해서 땅의 상태를 조사했다.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서 땅 상태를 조사한다. 4번 나무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번. 오랫동안 나무를 치료해 오셨는데요. 나무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병든 나무의 증상을 살피고 땅의 상태나 주변 나무들도 조사해요. 나무도 다른 식물들처럼 주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병이 생긴 원인에 따라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직접 나무에 약을 처방합니다. 네, 이제는 답을 아마 찾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병든 나무에는 직접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했어요. 맞아요? 네, 병든 나무에는 직접 약을 처방한다가 맞아요. 처방한다고 했죠. 직접 거기다가 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다음 2번, 남자는 나무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남자가 나무 치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고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라고 여자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오래 했어요. 3번, 남자는 나무 치료를 위해서 땅의 상태를 조사한다. 네, 즉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땅 상태를 봐야 돼요. 이런 땅에서 이 나무가 잘 자라는지를 보는 거죠. 답은 3번은 맞아요. 4번 볼게요. 나무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 나무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받는 편이래요.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16번까지는 같은 유형이었고 이번에 17번에서 20번까지는 문제가
남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남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 생각 알죠? 네,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짚는 문제입니다. 네, 17번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 아니고 남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잘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아무래도 요가 학원에 다녀야겠어. 혼자서 운동을 하니까 동작이 맞는지 모르겠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 요즘은 인터넷 요가 영상도 많이 있던데 그걸 보는 건 어때? 영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내 동작이 틀려도 알 수 없잖아. 네, 그렇죠. 남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죠. 네, 여러분이 들어봐서 알 건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남자는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하고 싶어 한다? 아니면 인터넷의 운동 정보는 도움이 된다? 또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 따라하기 쉬운 요가 영상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아무래도 요가 학원에 다녀야겠어. 혼자서 운동을 하니까 동작이 맞는지 모르겠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 요즘은 인터넷 요가 영상도 많이 있던데 그걸 보는 건 어때? 영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내 동작이 틀려도 알 수 없잖아. 네, 남자의 중심 생각은 여러분 답 찾았으니까 뭡니까? 네, 남자는 아무래도 요가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했어요. 왜? 이유가 내가 동작을 틀려도 누가 제대로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는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하고 싶다는 게 남자의 생각이에요. 지금 나온 딴 거는 전부 다 여자의 생각이었어요. 남자 생각은 제대로 운동을 배워서 하고 싶다라는 게 답이었죠. 조금만 쉬었다가 1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